때때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역사가 얼마나 허구였나 하는 것을 사실을 확인하면 힘이 빠집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거짓 정보를 갖고 있었는가, 거짓 역사를 진짜 역사로 알고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절망한단 말이죠.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공산사회에서 일이라면은 거짓 뿌리는 거니까 그거는 그 사회에서는 가능하지만은 거짓 선전을 통해서 진짜 선전으로 알고 있도록 만드는 그곳이 공산사회지만은 우리가 민주사회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이 잘못된 것이라 하는 것을 알고는 절망합니다. 지난번 10월 8일에 북한 김정은이 참관해서 발사하는 전술 핵 잠수함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잠수함 이름이 뭐냐면은 김군옥 영웅함, 김군옥 영웅함, 김군옥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찾아보았습니다. 6.25 때 김일성이 직접 명령을 해서 주문진에 모인 미군 함대를 의례정으로 격퇴하라 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에 북한에서는 대대적 선전을 하는데 내용이 뭐냐 그러면 당시에 의례정부 맡았던 사람이 바로 그 이름이 김군옥이라는 영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서 발티모, 미국 함정이 되는 발티모 함장을 습격하고 침몰을 시켰다. 세계 해군 전사에서 특기할 기적을 일으켰다. 대대적인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군옥은 북한에서는 지금까지 해군의 영웅으로 충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술 핵 잠수함의 이름이 김군옥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미군 전사함 6.25 사변 기사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혹은 미국에서는 그 전쟁에서 그 습격에서 북한 해군이 참패를 당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거짓으로 꾸며낸 겁니다. 실제로 저들이 격침시켰다는 발티모 함은 당시에 그곳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러니까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사실은 북쪽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만 김군옥 영웅 이름을 그게 갑판 배 이름으로 사용했지만은 실제로는 아주 철저하게 패퇴했던 사람의 이름이었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의례정으로 볼티모 함을 격침시켰다. 세계에서 드문 굉장한 해군 전사였다. 뭐 이런 선전인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망했다는 건데 말이죠. 거짓으로 꾸몄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할까요? 고등학교 때 배운 이야기입니다. 대원군 시대입니다. 조선말. 여러 외국 배들이 와서 통상하자. 인천에도 강화도에도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실권을 가지던 대원군은 노 안 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 조선 군사들이 저들을 물려쳤다 뭐 이런 승리했단 말이죠. 그래서 찾아왔던 외국 함을 완전히 몰아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조선말의 대원군 시대 때인데 외국을 이겼다는 그런 의미에서 척화비 외국 성상들을 외국 문물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이겼다는 그 내용을 조선 전국에 200여 개나 되는 척화비를 쓰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승리했다.
오랑캐 배들이 왔는데 다 쫓아냈다. 그것을 특별히 알기 위해서 척화비를 세웠단 말이죠. 전국 곳곳에 세웠습니다.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쭐했단 말이죠. 외국의 군사들을 그들의 횡포에 나라에서 군인들이 쫓아냈다. 대단한 것이죠. 승리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외국 문물은 배척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국노라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실제는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걸 알았을 때 참 부화가 난단 말이죠. 패배했던 역사를 승리의 역사로 바뀌었으니까 말이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소 잃기 전에 외양권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조금 덜 지혜로운 사람은 소 잃고 난 뒤라도 외양간을 고치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소도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칩니다. 이게 역사란 말이죠. 역사는 부족한 것은 자꾸 덮게 급급했지 다시 거짓으로 변명하는 것으로 급급했지 외양간을 고칠 생각은 안 한단 말이죠. 사실을 알면 무엇이 문제인가? 1866년에 미국 상선 제너럴 시먼 유명한 거죠. 대동강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양 쪽으로. 조선은 통상하자 했을 때 조선은 거부했습니다. 그냥 되돌아갔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계속해서 거기서 대포도 쏘고 아마 제너럴 호고 그랬던가 보죠. 그런데 밀물로 물이 딱 빠지고 나니까 배가 갈 수가 없습니다. 모래톱에 그냥 박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군사들이 다 덮쳐가지고 그 서문에 불을 태웁니다. 당시에 그 서문에 성선했던 23명의 성운이 다 죽습니다. 이때 이러면 유명한 로버트 토마스라는 영국 개신교 선교사가 들고 있던 성경을 불길 속에서 저 강변으로 던졌다는 그 최초의 개신교 순교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수년 후입니다. 이번에는 상선이 온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군함을 보냈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게 유명한 강화도에 있었던 신미양요입니다. 이때요 조선군은 어떠냐면은 총알을 막을 수 있다 해가 속옷을 겹겹이 입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무기는 활입니다. 300여 명의 조선 군인은 전멸을 당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미국의 상선이 아니라 군함은 다시 나갑니다. 물러났단 말이죠. 이거를 이겼다 해가지고 척화비를 세웠는데 사실은 아니죠. 1871년 대신 일본에는 유신 실세인 도모미는 유신 주역을 이끌고 한 몇 년간 걸쳐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열강들과 함께 직접 돌아보면서 통상을 맺습니다. 서양 문물들을 근대화 박차가 시작됐습니다. 승리자는 누굽니까? 이럴 때 말이죠.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났는데 조선을 도운다고 일본은 근대화 군인들 200명이 보냈습니다. 그때 동학병들은 무엇을 가냐면 죽창, 낫, 이게 무기였답니다.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 우금사라는 우금차죠. 그 우금차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동학군 9,000명 가까이가 사망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 군대는 거의 피해가 없었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이겼다. 그렇게 잘못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더욱 생각난 것은 소 잃고도 다시 외양권 고치는 것이 그것이
현명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배웁니다. 당시의 유대 민족들은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예루살렘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포로로 바벨로니아에 잡혀가서 여러 곳에 흩어졌습니다. 강제 이민이지요. 고국을 떠날 뿐만 아니라 나라도 잃고 경제가 완전히, 그리고 또 말하자면 외양간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외양간의 소들은 다 산지사방 흩어졌단 말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의 정책은 이 민족들 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했습니다. 당시에 감독,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또한 와봅니다. 예루살렘 보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 누구를 탓하지도 않고 야단하지도 않고 전심을 다해서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그 위에는 잡초, 여우들만 왔다 갔다 하는 폐허화된 그곳에 우리 선조들이 잘못했다 한탄하지 않냐고 백성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성벽 재건을 하는 것이죠. 이게 출발이었습니다. 이 말하자면은 외양간도 잃고 소도 잃고 다 했지만은 다시 외양간을 고치는 일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에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볼 것도 없고 이런 꼼수 저런 꼼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쩜 무너진 울타리를 다시 하려는 것이 뭔가, 교회 무너진 울타리란 뭔가 원칙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참 공동체인데 공동체가 가야 될 원칙이 있단 말이죠. 이 원칙을 꼼수를 통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원칙을 먼저 세우고 그 원칙대로 진행하면은 이거는 외양간 고치는 일이야. 무너진 곳에 외양간을 혹은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먼저 고치는 일은 귀중한 일입니다. 그것은 원칙을 세우는 것이란 말이죠.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 나름대로, 그래서 저들이 열심을 다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외양간을 고쳐서 지키는 원칙을 먼저 했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 할지라도 꼼수를 쓰지 말고 혹은 무슨 여론에 귀 기울이지 말고 이때 교회의 원칙이 뭐냐 그게 따라 다시 시작하면은, 다시 외양간을 고치면은 손은 모이기 마련입니다.